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끼면 아낄수록 왜 더 불안해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매달 새 기록을 세웁니다. 카드값은 왜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요즘 많은 청년들은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절약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포기하고 소유를 내려놓고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마저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절약일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걸까요? 당신도 한 번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물가 폭등과 높은 생활비 속에서 한국 청년들이 선택한 역발상 절약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장보는 비용, 외식비, 교통비, 공과금까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죠. 신입 연봉은 몇 년째 큰 변화가 없고 체감 물가는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생활비는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여기에 월세와 전세 부담, 학자금 대출, 각종 고정비까지 더해지면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더 벌거나 아니면 덜 쓰거나 하지만 더 버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예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죠. 이제부터 보게 될 이야기들은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닙니다. 물가와 비용 앞에서 청년들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은 대부분 집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절약의 시작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집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집은 이제 편안한 공간이라기보다 매달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집을 더 넓히거나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보다는 아예 삶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고시원이나 반지하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처럼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만 놓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잠을 자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임시 공간이 됩니다. 물론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 때문에 매달 불안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불편한 게 낫다고요. 월세를 줄이면 숨이 조금 트이고 그만큼 이번 달을 무사히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포기하는 선택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무 익숙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집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내려놓기 시작한 건 소유였습니다. 집을 줄이기 시작한 청년들은 곧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걸 꼭 내가 가져야 할까? 예전에는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던 것들,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장을 사는 대신 빌리고 비싼 가방이나 시계는 필요한 날에만 사용합니다. 전자기기나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하는 대신 빌리거나 공유합니다. 음악과 영상도 각자 결제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지출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것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이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오래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잠시 쓰고 내려놓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소유는 자유를 준다고 배웠지만 요즘 청년들에게 소유는 책임이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갖는 삶보다 쓰는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비용 앞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내려놓아도 줄어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생활비입니다. 소유를 내려놓아도 지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생활 그 자체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3끼를 챙기기보다는 2끼 혹은 1끼로 버티는 날이 늘어납니다.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평소에는 편의점이나 집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늦게 켜고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먼저 찾습니다. 전기와 물을 아끼는 건 이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에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정비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 달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줄이는 절약은 더 이상 특별한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같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방법. 그건 언제 쓰느냐였습니다. 생활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생기자 청년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걸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장을 보는 시간은 점점 늦어집니다. 마트가 문을 닫기 직전, 편의점 진열대에 할인 스티커가 붙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아니라 밤에 먹을 식사를 고르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 자체가 비용에 맞춰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에게 시간은 이제 여유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입니다. 조금 더 늦게 움직이면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달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이 줄어든 대신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껴도 줄지 않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계속 아끼고 계산하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자산을 늘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번 달만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마음.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게 목표는 더 이상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삶, 떨어지지 않는 삶에 가깝습니다. 이건 꿈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비용은 오르고 불안은 쌓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마음을 접는 거죠.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선택이 개인의 생활 습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멀리서 보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임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과 자산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청년들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서 하나씩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줄이고 소유를 포기하고 생활을 낮추는 이유도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발상 절약은 똑똑한 소비법이라기보다 지금 세대가 만들어낸 적응 방식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적응이 오래 갈수록 청년들의 가능성과 여유까지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아끼는 데 익숙해질수록 미래를 꿈꾸는 힘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 전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 다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한 청년들의 절약 방식은 어쩌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건 사치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고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겹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버티고 있나요? 혹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나만의 절약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앞으로도 한국 사회와 경제를 청년의 시선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비슷한 주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